뭘 그렇게 좋아해? 쌤이 이렇게 하는 했다는 게 즐거워서. 막 손으로 핫하고 어?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 이후로 안 했겠어. 아, 별의별 걸 다 올려놨다가 어렸을 때 대박. 흑역사예요? 약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어떤 뭐 엽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 막 그런 거 그냥 구분하지 않고 되게 그냥 일상을 보여주듯이 헐. 충격적이지. 가히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어. 그 친구가 원해서였어. 그 친구가 나보다 4살인가 5살이 어렸었거든. 그- 23살이라. 아니 그렇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대학교 이상이었어. 아니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약간 과선 때가 신입이랑 연하? 아니. 연한데 내가 나이가 어쨌든 그 친구는 성인이었다고. 네. 어. 아니 선생님이 23살 때인데 3-4살 내리는데 어렸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23살인지 4살인지 기억 안 나. 하여튼 그쯤이야. 아니다. 네, 인정할 수 있어. 그 친구 호텔리어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 다니는 친구였어. 자, 가보자. 자, 요 16번 질문 있잖아. 말은 어려워. 근데 이해해보면 뭐 진짜 너무 글의 구조가 깔끔해서 별거 없어. 별거 없어. 한번 가보자. 자, biologists distinguish two kinds of similarities. 자, 첫 문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물학자가 구분을 한대. 구별을 한대. 두 가지의 유사성을 구별을 한대. 그러면 자, 첫 문장. 생물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구별을 해. 구별. 뭘 구별하는데? 유사성을. 뭔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별하는. 얘들아, 유사성이라는 건 서로는 같지 않다는 거지. 하지만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 또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구별한다는 건 차이점을 명시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자, 가보자. analogies. 와, 말이 어려워. 상사형질이야. 상사형질. 얘들아. 상사형질. 자, 근데 너희들 머릿속에 이거를 앞으로 상사형질이 아니라 그냥 A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해. 왜냐하면 수능 지문, 모의고사 지문, 내신 지문은 엄청난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절대로. 지문의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나의 배경 지식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조그만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 배경 지식이 정답이 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 지문 안에 근거가 다 있고 지문으로 이해해서 문제 풀 수 있게끔 내니까. 알겠어?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사형질, 나 이해 안 돼. 그럼 나 과학 공부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상사형질이 나오긴 하는데 첫 문장이랑 이어서 뭘 구별하는지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돼. are, 얘네들은요. ones, 무엇들인데 어떠한 것들이라는 거야. have a common functions.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이거 네모치고 별표. 공통의 기능이래. 자, 상사형질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 나열하는데 일단 공통 기능이래. 공통이라는 건 서로 같다는 거지. 자,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arose, 발생했어. 발생했는데 on different branches, 다른 나뭇가지에서 발생했대. 근데 무엇의 나뭇가지야? of evolutionary tree. 얘들아, 진화에 대한 나무라는 건 진화의 계보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branch가 다르다는 건 진화 계보, 이 사람이 나온 그 줄기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진화, 계보는 어때? 다름이야, 다름. 그지? 진화, 계보는 다르대. 오케이. and. 자, 그리고요. are in an important sense. 중요한 면에서는 are not. 얘들아, 여기까지 잡아야 돼. are not. 아니래. the same organ. 무엇이 아니래? 같은 기관이 아니래. 그럼 세 번째. 자, 기관이 있는데 얘도 뭐다? 같지 않다.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 상사형질이라는 거 말만 어렵지. 그냥 어쨌든 이 A라는 애는 기능 장체는 공통돼. 기능은 공통돼. 하지만 다른 두 가지가 있어. 뭐? 진화, 계보와 기관들. 기관이라는 거 여기 organ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rgan 뭐야? 몸속 안에 있는 이런 장기들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체를 뭔가 이루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케이? 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이해했으면 다음 문장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뭐가 나오냐면 날개가 나오네, 날개. 세 번째 문장, 날개가 나온다. 날개가 나오는데 새랑 벌의 날개가 나와. 그치? 새랑 벌의 날개가 나오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얘가 주어겠지. or both, 둘 다 사용되는데 무엇으로? 비행하는데 사용된대. 비행하는데 사용된다고? 그러면 기능이 비행이지, 얘들아. 근데 둘 다 both라고 했으니까 뭐야? 같다라는 거겠지? 그치? 공통된다는 거겠지? 이 말이구나. 기능이 같다라는 거. 상사형질에 대한 특징에서 기능이 같다라는 건 이 비행하는 데 쓰이는 용어를 말하는 거구나. and 그래서요, are similar, 비슷하대. in some ways. 어떤 방식으로는 좀 비슷할 겁니다. because 왜냐면 anything, 무엇이든 간에 used for flight. 비행을 하는데 사용되어진 어떤 게 has to be built. 지어졌어야만 했대. in those way. 그러한 방식들로. 그치? 얘들아, 날개짓을 하려면 우리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날 수 있게끔 새든 벌이든 비슷하게 생겼었을 거 아니야. 그치? 갑자기 요거 날개랑 막 아가미랑 생긴 게 비슷했을까? 그 느낌이 비슷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비슷했을 거래. but, 하지만이 나오네, 얘들아. 하지만, they,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요 새와 벌의 날개를 말하는 거겠지? 그것들이 arose, 생겨났어. 자, independently 별표. independently 무슨 뜻이야? 독립적으로. 자, 이 새와 벌의 날개가 생겨났는데 어떤 식으로 생겨났대? 독립적으로 생겨났대. 언제? in evolutions. 진화에서.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독립적이다. 이건 뭐야? 서로 같이 나왔다는 거야? 다르게 나왔다는 거야? 다르게 나왔다는 거겠지? 서로 다르다는 말이겠지? 이번에서 진화계보가 다르다는 말을 이렇게 말했구나. independently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을 거야. 자, and 그리고 have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대. in common. 공통되어져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beyond their use in flight. 그들의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공통된 게 없다. 그러면 세 번째, 아까 상사형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기관도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기능 제외하고는 같은 게 없다고 했으니까 이 기관도 어떠하다? 다르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상사형질에 대한 예시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그 예시인 게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 얘들아, 봐봐. 다시 봐봐. 상사형질에 대한 특징이 뭐였어? 기능이 공통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그게 근거 될 수 있는 게 뭐야? 이 날개와 얘의 날개가 둘 다 나는 데 사용된다. 기능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인덴펜드 다시 한 번 더 짚는다. 진화에서는 독립적으로 나왔다는 거. 앞문장에서 진화계보가 다르다라는 거. 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 그치? 상사형질에 대한 예시가 바로 3번 문장이라는 걸 너희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 갑니다. 자, homologesis. 얘들아, 이번에는 상동형질이에요. 상동형질. 상동형질. 뭔지 몰라. 그냥 B로 그냥 잡으라고. B로 잡아. 자, 상동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동형질. 자, 여기 뒤에 뭐가 나오니? In contrast라고 나오네. In contrast. 얘들아, 현진아, in contrast 무슨 뜻이야? 대조적으로, 반대로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쌤이 이야기했어. 접속사라는 건, 얘들아, 접속사. 접속사라는 건 수능에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논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지만 논리의 방향성. 수능 영어 지문은 무조건 한 지문, 한 주제가 원칙이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오케이? 한 지문, 한 주제가 원칙인데 그러면 얘가 라라라라 이야기를 해서 결국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려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이 말이 이 말이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필자가 한마디로 하면 요 말을 하는 거네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면 어떤 상태로 내려와야 돼? 얘랑 뒷문장이랑 같거나 혹은 나중에 내려왔더니 달라. 이 말했네? 이 말이네? 이 말이네? 뭐야? 말이 다른데? 결국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이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논리는 딱 방향성이 두 가지야. 같거나 같지 않거나.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는 논리의 방향성을 가리킨다고 했지. In contrast. 대조적으로면 같은 거야? 같지 않은 거야? 같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어떻게 하겠구나? 다르겠구나. 다르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자,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계속 상사형질, 공통기능, 진화계보랑 기관만 다르다. 이런 말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구나? 상동형질에는 뭔가 다르게 나오겠구나. 가보자. 자, 다르게 나올 거야. May or may not.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적인 기능을 아까 상사형질은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공통에 대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치? 공통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이 상동형질은.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해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진화계보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 그치? 그러면 자 but 하지만 they descended 내려왔대. 내려왔대. 어디로부터? From a common ancestors. 공통의 조상에서 내려왔대. 조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위에서 아까 뭐라고 쓰인 거야? 진화계보라고 쓰여져 있는 거지. 그러면 조상이 뭐하다? 공통이다라는 건 같다라는 거지. 그치? 같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진화계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걸 거야. 상사형질에서는 진화계보가 달랐는데 상동형질 이 B는 조상, 즉 진화계보가 같구나.
자, 그럼 세 번째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지? 자, and 그래서요. hence 그러므로 have some 가지고 있대. common structures 뭐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 공통의 구조. 공통의 구조인데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대신 뭐야? 주격관계 대명사죠. 왜? 앞에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단수형 동사. 자, 공통의 구조인데 어떤 걸 가리키는 거야? 그들의 존재가 the same organ 뭐 한데? 동일한 기관임을 가리키는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는 거야? organ 기관이 어떻다? 같다더라. same 동일하다더라. 공통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common structure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same organ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 얘랑 지금 in contrast 접속사 나오면서 글이 나눠지고 있지. 2, 3번이랑 첫 문장 나오고 2, 3번 묶여져 있고 4번이 이렇게 등장한다. 오케이? 됐지? 자, 5번 문장 가보자. 왜 무슨 얘기해?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래. 그리고 the front leg of a horse. 말의 앞다리래. 엥? 갑자기? 그지? 자, 박쥐 날개가 있고 말 앞다리가 있어. 아까는 무슨 예시였어? 날개, 새와 벌의 날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네. 자, 얘네들이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뭐야?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능이 어떻대? 다르대. 아까 뭐라 그랬어? 상동형질은 다를 수도 있다고 했지. 다를 수도 있네. 그러면 요 문장, 5번 문장은 상동형질에 대한 예시인 거 알 수 있겠니? 그치? 이게 요렇게 예시인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하지만 그것들은요 다리랑 날개를 말하겠지. are 다 뭐래? modifications 변형일 뿐이래. of the forelimb 무엇에? 앞다리에.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의 조상들에. 이렇게 되어 있네. 아, 그러니까 기능은 다른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조상이라고 하지 않지? 포유류,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라고 하지. 그러면 어때? 같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조상, 포유류로 같은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어떻게 되어야 돼?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같아야 될 텐데 그 기관이 뭐야? 아, 얘는 앞다리에서부터 온 거구나. 앞다리, 기관이. 변형이긴 변형이나 그 기관 자체가 앞다리에서 온 거구나. 오케이. 되겠지? 그럼 5번 문장은 상동형질에 대한 예시. 그래서 지금 구조가 너무 깔끔해. 첫 문장 나오고 상사형질에 대한 일반화된 문장. 그치?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예시 등장하고 또 상동형질에 대한 일반화된 문장 나오고 예시 나오고 이렇게 되지. 글의 구조가 너무 예쁘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애들 우리 뭐로 나올 수 있겠어? 나중에 뭐 순서 배열로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자, 이건 조금만 이따 얘기하고 자, 그래서 계속 가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y share 그들은 뭐 한대? 공유를 한대. 무엇을? non-functional 별표 non-functional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 왜? as a result라는 건 접속사지. 결과로면 같은 방향성이지. 그치?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은 방향성으로 흘러가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 상동형질이었지. 기능이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같은 기능이 아닌 형질을 공유한다라고 말하는 거겠지. 아, 그렇구나. 그렇지. 자, 그래서 비기능적인 앞에는 같아내니까 비기능적인 거 형질을 공유한다. 그치? 서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B라는 거는 얘 때문에 상동 형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뭐래? 뭐 뼈의 수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뭐 연결된 방식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라는 거 오케이 알 수 있겠다. 자, 7번 To distinguish analogy or homology. 자, 요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야, 완전 지문이 예뻐. 수미상관이야. 첫 문장에 뭐라 그랬어? biologist가 구별할 거다 유사성을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에 또 한 번에 또 정리해주잖아. 여기까지 딱 끊어지고 또 정리 또 해준단 말이야. 얘네들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요, 보통 봅니다. 얘들아, 뭘 볼까? 뭘 볼까? 세 가지 보겠지? 기능 보고, 계보 보고, 기관 보고. 그치? 요거 볼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기관들의 전체적인 얘들아 건축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니까 구조를 본다는 거야. 요거 보네. 이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나 봐. 그치?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구나. 그래서 3번을 또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focus on 얘네들이 또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그것들의 most useless properties 쓸모없는 형질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얘들아 쓸모 있다 없다라는 건 뭐야?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3번 뭐 1번 이런 것들을 또 보는구나. 그래서 요게 뭐야? 그냥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는 마지막 문장인 걸 우리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에 38번 문제였어. 자, 31번, 32번, 34번 빈칸 문제야. 35번이 무관한 문장이야. 36번, 37번이 순서 배열이야. 38번, 39번이 문장 삽입이야. 오케이? 40번이 요약문이고. 그러면 38번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문장 삽입이지. 근데 얘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게 보이니? 그래서 얘는 문장 순서 배열로 낼 수 있다. 순서 배열. 자, 한번 끊어볼게. 순서 배열. 자, 첫 문장이 주어진 문장일 겁니다. 얘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 빠라라라라라 여기 나오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B. 왜? 반대로라고 할 테니까 무조건 A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거랑 반대로 특성들을 이야기해야 될 거야. 그치? B가 먼저 나올 수 없어. 쌤, 두 가지의 형질을 구분하는 거면요. 얘 상동 형질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라는 접속사. 그래서 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출제자의 코드가 명확하다고. 순서 배열에서. 접속사, 접속부사, 지시어, 대명사와 같은 애들이 힌트가 돼서 논리적인 연결을 명확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 예시까지. 어딨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능적인, 비기능적인 형질을 이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사 형질 A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B에 대한 특징이야. A 특징이 아니라 B 특징이지. 기능이 없다는 상동 형질에 대한 특징이지. 그치? 그러니까 B 다음에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래니? 그래서 이렇게 A, B, C 순서별 문제로도 나오기 너무 좋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학으로 나온다면 뭐 여러 가지 주제문이라든지 막 나올 수 있게 요약문도 너무 좋아. 왜? 요약문이라는 건 어떤 정확한 관계성을 지을 수 있을 때 나오거든.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을 때 나오거든. 그래서 상사 형질과 상동 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펑션, 기능에 대한 거, 그치?
요 기능에 대한 거, 얘는 뭐 공통된다라는 거, 뭐 진화계보나 이런 기관들, 이런 소재에 대한 명확한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통된다,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용한 요약문도 나올 수 있다. 잘 체크를 해 둬라. 그죠? 근데 쌤이 아까 계속 잡았던 근거들, 일반화된 문장과 예시문, 일반화된 문장과 예시문, 그 일반화된 문장과 예시문 사이에 존재하는 어휘 문제로도 우리 나올 수 있다. 어휘. 자,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 여기 similar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어. similar 체크. 자, 근거가 되려면 앞문장에서 근거를 가져오면 돼. 상사형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치? 공통적 기능 이야기하면서 예시 들었지. 그래서 얘네들이 둘 다 비행에 사용된다더라 라고 말하면서 and 접속사 같은 성질로 이어주는 거야. 맞지? 그래서 similar 비슷하다라고 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올 수 있겠지? independently 어휘로 나올 수 있다. 왜? 앞에서 branch 진화의 계보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독립적으로 나온다라는 것도 근거로 잡아서 풀 수 있어. 여기 나오면 여기 있잖아. evolutionary 요거 잡고 근거 잡아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common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왜? 대조적으로라고 말했으니까 앞이랑 다르게 나올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common도 다 나올 수 있어. same organ 이런 애들 다 체크해 두시고. 이 기능적인 서로 다르고 맞고 뭐 공통되고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share까지 체크해놔야 돼. 왜?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고 했어. 그러면 봐봐. 기능적인 형질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같은 말이겠지. 이래? 봐봐. 공유한다는 건 서로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비기능적인 형질을. 그지? 그럼 비기능형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다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그래 논리가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공유하지 않는다 기능적인 형질을.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런 사고들도 우리 잘 잡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자. 18번. 자, 얘는 되려 깔끔해. 말은 어렵지만 내용만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그냥 글의 순서가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 18번이 상당히 조금 친숙한 것 같지만 되려 복잡스럽고 이해하기 조금 그런데 한번 봐봅시다. 얘들아, 일단 첫 문장 요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따라오세요. 일단 요거 따라온 다음에 이야기할게. 자, 이렇게 일단 이거 잡아두고 해석할게. 왜? 18번. 요것도 체크해주시고. 자, 동사가 can reproduce 저기야.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체스 마스터들이야. 체스 전문가들이겠지? 그지? 체스 전문가들인데, 얘들아, 쇼온이라는 건 쇼의 PP형이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야. 자, 보여진 건데 뭘 보여진 거야? 체스보드. 체스판을 보여줬대. 누군가 보여준 거야. 어떻게? 게임하는 도중에. 게임 도중에 보여줬어. 몇 초 동안? 5초 동안.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첫 문장에서. 5초 동안 보였어. 20개에서 30개의 말판을. 어떤 상황에서? 게임을 아직 하고 있는 중에. 자, 그럼 첫 문장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체스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체스 전문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게임판, 체스판을 보여짐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게임 도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그렇게 한 체스 마스터들이 뭐 할 수 있는데 즉시 뭐 할 수 있다? 재현할 수 있대. 얘들아, reproduce라는 건 첫 번째 재생산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재현하다 라는 뜻도 있어. 재현하다, 재생산하다, 재현하다. 자, 그렇게 되면 재현할 수 있대. 무엇을? 위치를. 무엇에? 말판들의. 무엇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슨 상황이냐면 체스 전문가들한테 야, 너 한번 말판 재현해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놔봐. 내가 너희들 게임 중이지만 5초 줄게. 보고 다시 재현해.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Can reproduce. 할 수 있대. 그래서 얘네들이 재현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조건이 뭐야? 얘는 게임 중이었어. 그치?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야. 왜? 체스 전문가들이니까 나름의 자기들만의 공략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게임을 했다는 건 누군가와 대결을 했다는 거고 자신들의 공략에 의해서 그 게임들을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대? 재현할 수 있었대. 일단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 beginners, 초보자들이 당연히 are able to place, 뭐 할 수, 놓을 수 있대. 몇 개만. only a few. 몇 개만.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치? 20개에서 30개의 말들을 재현할 수 있었는데, 초보자들은 어떻다? 몇 개만 된대, 몇 개. 얘네들은 초보자니까, 몇 개. 못했대, 별로. 됐지? 됐지? 그래서 자 보면 자 이제 take 가져가는 거야. The same pieces 동일한 말들을 가져가 and 그리고 place 놓았어. 그것들 말들을 어디에? on the board 체스판에 딱 놓았어. 근데 어떻게 놨어 이번엔? randomly 얘네들이 게임을 하게끔 한 게 아니라 그냥 체스판에 있는 말들을 샥 가져가다가 막 놓은 거야. 오케이? 막 놨어. 무작위로 놓은 거야. 랜덤하게 놨어. 그랬더니 and the difference 차이 체스 전문가와 초보자가 놓을 수 있었던 그 차이 is much 어떻게 했대? reduce 줄었대. 와 reduce 줄었대. 자 아까는 게임 중 기억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랜덤하게 놓으니까 조건이 랜덤이야. 랜덤하게 놓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차이가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체스 전문가랑 초보자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가만 생각하면 그럴만도 한 게 체스 전문가들이 게임 중에서 잘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략들로, 그치? 친숙한 패턴들로 그렇게 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야? 랜덤하게 막 놓여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단순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자, 계속 가보자. 네 번째, the expert's advantage. 전문가에 대한 이점은요, 전문가에 대한 이 이점은 is only for familiar patterns. 언제만 가능하대? 친숙한 패턴일 때만 가능하대. 얘들아, 별 붙여놓고. 친숙한 패턴. 아, 전문가의 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일 때만 가능하다? 친숙한 패턴일 때만 가능하다. 친숙한 패턴. 근데 그 친숙한 패턴들이 뭐래? Those, 그것들인데, previously, 이전에 stored, 얘들아, 저장되어진 거다. 어디에? memory, 기억에. 아, 이 친숙한 패턴이라는 건 결국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아까 게임 중일 때 기억에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을 땐 재현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누가? 체스 전문가가. 그치? 전문가의 이점은 뭐일 때만 가능하다? 친숙한 패턴, 기억일 때. 얘가 지금 조건이야, 얘들아. 조건. 이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여기 얘들아 네모 치시고 분사 구문이라고 적어주세요. 분사 구문. 됐지? 자, 일단 한번 가볼게. 직면하게 된 거야. 어떤 거랑? unfamiliar patterns. 얘들아, 이거 체크.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패턴을 직면하게 됐어. 얘들아,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아까 4번 문장, 윗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전문가의 이점이라는 건 뭐일 때만 가능하다? 친숙한 패턴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친숙하지 않은 패턴을 직면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문가의 이점이 있어, 없어? 없겠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우리 지금 생각하면서 읽어왔어. 사고하면서 읽어 내려왔어.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 보자. Even 심지어 when it involves the same familiar domains. 그것이 동일한 비슷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일단 넘어가 볼게. 잠깐. 그러면 뭐 한다고? The expert advantage. 그러한 전문가의 이점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와, 맞네. 사라진다. 체크. 앞에 4번 문장에서 전문가의 이점이라는 건 친숙한 패턴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으니까. 그치? 수능 영어 지문, 한 지문 한 주제란 말이야. 같은 방향성 흘러간단 말이야. 같은 말 하는 거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쟤네들이 뭐 할 때? 친숙하지 않은 패턴이면 당연히 전문가의 이점은 여기 뒤에 이점이 어떻게 되어야 돼? 사라진다. disappear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만약에 저기 빈칸이나 어휘가 딱 등장하면 너희들 골라낼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얘들아, 요 가운데 쌤, 근데 이게 뭐 같은 친숙한 영역에서여도 전문가 이점이 사라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야. 쌤이 수능 영어를 잘하는 거지. 그치? 그럼 쌤이 갑자기 토익 영어, 토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봐. 잘할까? 잘 가르칠까? 못 가르칠 거야. 영어라는 영역은 비슷하겠지만, 나랑 친숙하겠지만, 토익이나 토플이라는 걸 내가 마주하게 되면, 어때? 잘 가르치지? 못해. 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수도 없이 많은 수능 지문, 모의고사 지문, 내신 지문들을 분석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시험이 출제되는가를 명확하게 그 패턴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아는 거고. 하지만 토익이나 토플은 내가 몰라, 알아. 모르지. 다른 시험이잖아. 목적성도 다르고 내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치? 그 말이야. 이해됐니?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요거 분사구문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분사구문이라는 거 가만 보면 여기 문장에서 주어는 여기에 있어. 동사는 여기에 있어. 그치? 나머지 얘는 뭐야? when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그냥 부사절이야. 부사절은 뭐야? 없어도 되는 애야. 그치? 부사라는 건 내가 말을 더 하고 싶어서,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지 굳이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들아,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와서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컴마만 찍힌 상태로 동사가 등장해. 원래는 돼, 안 돼? 봐봐. 나는 밥을 먹었다. 갔다. 말이 자연스럽니? 나는 밥을 먹고 집에 갔다. 먹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컴마만 찍힌다고 돼, 안 돼? 안 돼. 영어의 대전제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주어만, 하나의 동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또 다른 단어와 구와 절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라는 게 필요해. 자, 분사구문이란 건 그럼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문장. 원래는 얘가 문장이었어. 문장이었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는데, 내가 굳이 문장으로서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구로 짧게 바꾸겠다는 거야. 뭘 써서? 분사를 써서. 아, 분사구문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문장, 복잡한 거를 그냥 구로 짧게 분사 써서 바꾼다는 거구나. 그래서 얘들아, 분사구문 만드는 법 한번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빠르게. 와, 시간 없네. 자,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1번. 뭐 한다? 접속사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한다. 단, 뭐 할 때? 필자가 원할 땐 남겨둘 수 있어. 필자가 원할 땐 남겨둘 수 있어. 자, 2번. 주어를 생략해. 단, 언제? 주어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을 때. 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분사를 쓰는 거야. 분사는 기본적으로 ing를 쓸 건데 어쨌든 동사이기 때문에 태를 갖는다. 그래서 능동일 때와 수동일 때가 나뉘어. 능동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ing 쓰면 되는데 수동일 때는 우리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꼴이지. 그치? 근데 ing를 써야 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붙여주는 거야? 여기. being에다 붙여주는 거야. 근데 얘는 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상태야? pp가 등장한 상태야. 뭐가 생략되고 앞에? being이 생략되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그럼 쌤 여기 뒤에 있는 주어와 같나요? 전문가의 이점이 친숙한 패턴을 마주했을 때 뭔가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하면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자, 말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우리 비인칭이라는 거 옛날에 it rains, 비가 내려요, 이런 거 배울 때 공부했어. 그치? 여기서 it은, 그것은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니? 아니지. 문맥상 인칭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어의 구조적인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알 수 있는 거야. 뭐야? 이 사람들이, 그치? 전문가들이 친숙하지 않은 패턴을 직면했을 때라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being이고 faced야, 얘들아. facing 아니다. 오케이? facing 아니야. 잘 체크해놔. facing 아니야. 아닙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뒤에 빠르게 달릴게. 10분 만에 끝낼게. 자, 보자. 그래서 봐봐. 이점이야. 그치? 이점에 대한 효과야. 친숙한 구조에 대한 거. 기억. 기억이 있고 친숙한 구조가 있어야 뭐였어? 전문가의 이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였지. 그치? 요거였잖아.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have been observed. 계속 보여져 왔대. For many types of expertise. 다른 전문 곳에서 including music. 뭘 포함해서? 음악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냐면 6번 문장부터
자, 요 전문가에 대한 이점.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번엔 음악이래, 뮤직. 여기로 넘어갔어. 바보 보면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했니, 얘들아? 예시로 시작했지. 어떤 스토리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전문가의 이점에 대해서 일반화해버렸어. 이 4번이랑 5번 문장에서 일반화한단 말이야. 그치? 주제문을 딱 던졌어. 전문가의 이점이라는 건 친숙한 패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어. 근데 6번 문장에서 다시 어떻게 해? 예시로 또 넘어가. 이번엔 음악이야. 아까 뭐였는데? 체스였는데. 됐니? 그래, 구조 보이니? 자, 그럼 봐봅시다. 음악이야, 이제. 근데 하는 말 똑같을 거야. 예시니까 일반화된 문장을 반복해서 구체적으로만 말할 뿐이야. 보면, 자, people with musical training. 음악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은 can reproduce. 재현할 수 있대. 무엇을? short sequences of musical notations more accurately. 얘들아, 요거 체크해주세요. 자, 사람들인데 음악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훈련을 받았다는 건 전문가야, 초보자야? 전문가에 가깝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짧은 연속된 악보들을요,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대. 누구보다? Those with no musical training. 음악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 그렇잖아. 아까 뭐였어? 전문가의 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뒷문장이 중요해. 왜? 조건이 항상 있었잖아. 전문가의 이점에 대해서. 맞지? 앞문장은 지금 뭘 이야기한 거야? 전문가의 이점을 이야기한 거야. 그렇지? 전문가의 이점을 말한 거야.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더 정확하게 해내더라 라는 말을 한 거잖아. 근데 조건이 뭐였어? 친숙했어야 됐어. 기억에 있었어야 됐어. When notes, 그 음표들이 어떻게? follow, 따르는 건데, 자, 여기 체크. conventional, 관습적인. 관습적인이라는 건 뭐야? 옛날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야. 내가 트레이닝 받았다는 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familiar 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알 수 있겠지? 자, 이럴 때는 가능했어. But, 하지만 the advantage, 그 이점은요, is much reduced. 줄어들었대. 얘들아, 여기 뒤에 있는 문장 생각해봐. 이점은 줄어들었어. 언제 줄어들어야 돼? 친숙하지 않을 때. 랜덤일 때겠지? 그러면 뭐야? notes가 are ordered randomly. 아, randomly라고 나오네. 됐니? 자, 그래서 전문가의 이점 또 나오는 거지. 언제? 관습적인. 컨벤셔널 할 때. 얘가 패밀리어 한 거랑 똑같은 것이. 얘들아, 요 뒤에 수업 있냐? 아니지? 뭐야? 시몬쌤이야? 아, 시몬쌤이야? 오케이. 아, 빨리 끝내야겠네. 오케이. 자, 이럴 때 된대. 하지만 뭐일 때? 얘는 되는데 안 될 때는 언제야? 랜덤 할 때. 안 된대. 랜덤 할 때. 안 된대. 예시. 같은 구조. 똑같은 말. 계속 반복.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예시 든다. 봐봐. 여기까지 우리 6번, 7번 또 이제 이야기 했었는데 8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문 지식은요, 또한이라는 접속사 나오죠. 또한 향상시킨데 무엇을? 기억을. For sequence of movements. 동작에 대한. 아, 이번에는 동작을 이야기해. 동작. 네, 여기다 그냥 적을게. 이번엔 뭐야? 동작. 자, 예시 3. 동작을 이야기하네. 동작. 봅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experienced ballet dancer. 아, 발레 댄서 동작이네. 발레 댄서가 나오는데
experience라는 건 경험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뭐야? 전문가라고 읽혀야겠지. 얘들이 are able to 할 수 있대. repeat. repeat. 재현하다랑 같이 해야겠지. 반복할 수 있어. 더 longer. 아까 better. 잘할 수 있다고 했던 거. accurately. 다 같은 말. 다 같은 맥락이야. of sequence of steps. 스텝들에 대한 일련을 훨씬 더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대. than 누구보다 less experience. 초보자들 말하는 거겠지. 댄서보다. and 그리고 they can repeat a sequence of steps. 일련의 스텝들을 반복할 수 있는데 어쩔 때 making up routine 얘들아. making up routine 체크. routine 체크. 자, 또 이번엔 동작에서의 전문가의 이점을 말하는데 아까는 컨벤셔널 나왔지. 이번엔 또 뭐야? 루틴이래. 루틴. 루틴. 그지? 루틴. 루틴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매일매일 한다는 거지. 나의 기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반복되어지는 거 아니야. 친숙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다 같은 말. 느껴지니? familiar, conventional, routine. 다 같은 말.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더 잘한다더라. better. 더 잘한다더라. 전문가의 이점이 있다더라. 뭐일 때? 반복할 때. 아니. 친숙했었을 때, 루틴일 때. Then steps order randomly. 그 무엇보다 랜덤하게 있는 것보다. 계속 지금 비교하지. 랜덤 아니고 친숙함이야. 랜덤 아니고 루틴이야. 랜덤 아니고 컨벤셔널이야. 그래서 in each case.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memory range가 is increased. 기억에 대한 게 훨씬 더 잘 늘어납니다. 어쩔 때? 능력이 있는데 recognize, 인식하는 거. 뭘 인식해? 친숙한 거. 친숙한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나의 기억에 대한 레인지가 상승하겠지. 그지? 친숙해야 내가 기억도 잘할 거고 그래서 발레 댄스도 훨씬 더 리핏도 잘할 거고. 됐니?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 조금 9번, 10번 문장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나온다. 얘들아, 그래서 자, 글에 대한 어순. 자, 다시 한번 봐보자. 첫 번째, 뭐로 등장해? 체스에 대한 예시로 등장해. 그지? 체스 예시로 등장해서 어떻게? 중간에 일반화 때리고 예시 두 번째, 예시 세 번째로 다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뭐 또 나올 수 있냐면 저거 보세요. 순서 배열도 얘도 나올 수 있어. 순서 배열. 41번, 42번 문제는 무슨 문제야? 주제랑 어휘 물어보는 문제지. 그지? 길단 말이야. 그럼 일부 날려도 되거든? 뒤에 있는 거 예시잖아, 얘네들. 좀 날려도 되지 않을까? 그치? 핵심 주제만 담기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주어진 문장 낼 수 있을 거야. 그치? 여기 주어진 문장 낼래. 여기 A 낼래. 너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맨 뭐가 등장해? unfamiliar patterns가 등장해.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 그치? disappear 되는 거. 이 네 번째 문장에서부터 근거 잡을 수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B 잡아.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새롭게. 그러면 뒤에 음악에 대한 예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워도 되잖아. 실제로 도래울고 작년에 선생님들이 내실 때 지문에 더하거나 빼서 순서 배열 문제를 내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순서 배열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 41번, 42번은 나왔지만 동일하게 대입하 우리 잘 체크해 주시고,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거. 빈칸 어쩔 때, 자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 3번
자, 요거 아니면 얘랑 반대되는 정확하게 잘 이어지는 요것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세요. 자, 3번이랑 4번 문장 아니 4번이랑 5번 문장 요 일반화된 문장 결국 이 예시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 둘 중 하나를 빈칸으로 낼 수 있다. 앞뒤로 예시들로 다 근거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됐지? 고생했어. 자, 얘들아, 숙제. 목요일까지 뭐 해와야 될까? 열심히. 워크북 다 풀어와. 진도 나가는 부분 다 풀어오시고, 변형 문제도 쌤이 나눠준 거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면 끝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는 워크북으로 완벽하게 끝내시고, 변형 문제 풀면서 계속 대세 모의고사 보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 지문들 뭐가 있었나 다시 체크해야 돼. 너희들 대세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어때?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쌤이 말해줄 때는 막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됐었지? 아니, 막상 풀어보니까 이해돼 안 돼? 뭔 소린지 알아 몰라? 모르지? 분명히 이거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막 끄덕끄덕 했잖아. 아까 상사형질, 상동형질 세 가지로 나눈다? 너무 쉬웠잖아. 막상 시험에 딱 들어가. 내가 문제 풀어. 돼? 안 돼? 안 되지? 뭐 해야 돼?